그럼 지금부터 강의 속으로 진입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의 AI 전략. 오늘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혁신하는지 아마존의 사례를 기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니컬 에벤저리스트라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AWS라고 하는 것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고요. 아마존이 하고 있는 2006년도부터 시작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서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테크 에벤저리스트는 여러분들 같은 학생 또는 개발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클라우드 컴퓨팅에 익숙하고 배우기 쉽게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이 뭔지 좀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미 활용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클라우드, 즉 메일을 쓰거나 첨부 파일을 보내거나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미리 저장을 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굉장히 많은 서버, 컴퓨터들을 이런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 모아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를 장비를 운영하고 서비스하고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같은 큰 쇼핑몰도 어려운데 개발자들이라든지 초기에 이런 웹 서비스를 구축해서 모바일 앱을 만드는 회사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회사들의 어려움을 한번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인 CPU, 메모리, 스토리지,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을 쪼개서 서비스로 만들어 파는 거죠. 네. 이미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화해서 이런 물리적인 장비들을 분리하는 것은 오래된 기술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사업화하는 것은 아마존이 최초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인터넷 IT 자원을 사용한 만큼만 쓰고 그리고 불필요하면 다시 반납하고 그리고 수도와 전기처럼 사용한 비용만 내는 그런 대용량 서비스를 말합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은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AWS는 수백만의 기업과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해 있고요. 매년 400억 달러 이상의 매출과 분기 성장률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발전된 가장 큰 원인은 이전에 CPU, 메모리, 스토리지 같은 아주 작은 서비스들을 나눠서 제공해 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요. 현재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서비스, IoT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170개가 넘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클라우드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잘 조합만 하더라도 굉장히 멋진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와 서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20개가 넘는 리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들을 모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G 시대에 맞춰서 한국의 SK텔레콤이나 미국의 보라이전 같은 회사와 같이 5G 망을 클라우드로 직접 연결하는 부분도 가능하고요. 만약 여러분이 회사에 있다면 회사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전용선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 수백 개의 컨텐츠 배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파일이라든지 동영상들을 언제든지 빠른 속도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망을 보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단순히 컴퓨터를 빌려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굉장히 확장성 높고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은요, 기존에 미리 서버를 구매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보여드린 170개가 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프로젝트를 띄우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한 비용 절감을 통해서 회사가 갖고 있는 핵심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런 장점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방 보여드린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에 앉아서 유럽이나 남미, 아프리카 같은 새로운 시장에 서비스를 만들어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떻게 인공지능을 가속화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의 CTO인 버너 보게스 박사님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인공지능의 미래를 혁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클라우드가 인공지능을 혁신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겠죠. 우리가 기사라든지 공부한 대로 보면 클라우드보다는 딥러닝 기술이 훨씬 더 인공지능 기술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지 패턴 분석이나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자율주행, 이러한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이 딥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쉽게 해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존만 해도 상품 예측을 하는 경우에 기존 기술보다 딥러닝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15배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15배라고 하면 마치 거짓말처럼 마치 마술을 부리는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만큼 딥러닝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러한 딥러닝 기술은 과거에 인공지능망 기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팅 용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법보다 컴퓨팅 용량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데이터의 크기와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딥러닝 기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생각을 해보면요. 알파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기보를 학습을 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인공지능 대용량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용량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존에서는 EC2라고 하는 가상 서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P3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P3 인스턴스에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테슬라 V100이라고 하는 GPU 카드를 꽂혀 있는 서버가 되는데요. 이 서버는 CPU 100개의 성능을 내는 아주 대용량 서버가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거를 직접 구매를 하려고 하시면 굉장히 비싸요. 네, 1,5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살 수 있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대용량 컴퓨터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아마존의 P3 인스턴스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 리전에서 시간당 $5에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CPU가 2,0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곱하기 20을 하면 될 거고요. 여기에 필요한 금액은 시간당 100불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회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컴퓨팅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나눠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남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남는 자원들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쓸 수가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남는 자원들을 제공받는 스팟 인스턴스라는 타입을 사용을 하면요. 기존 가격의 70% 정도 할인된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아까 CPU 2,000개 되는 용량의 컴퓨팅 용량을 단 30불 정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패스트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은 레스넷 50이라고 하는 이미지 모델을 학습하는데 이 P3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굉장히 빠른 18분 만에 정확도 93%의 성능까지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것을 활용하는 데 쓰는 비용을 $40 만에 해결했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나 손쉽게 대용량 컴퓨터를 언제든지 클라우드를 통해서 빌려서 내가 원하는 인공지능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WS는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학습을 위한 대용량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30개 이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모델 학습부터 배포, 서비스까지 한 방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가 되겠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모델 학습은 좀 어려우니까 내가 필요한 기능기들을 하나씩 쓰겠어. 얼굴 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계 번역이라든지 시계열 예측이라든지 사기 탐지라든지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API로 사용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AWS에 있는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리고 고성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훈련하고 모델을 만들어 배포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박사급의 인력을 갖지 않더라도 손쉽게 자기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모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일 텐데요. 이 예는 GS 칼텍스라는 회사의 예입니다. GS 칼텍스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죠. 이 주유소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인식해서 이 차가 주유를 하는지 아니면은 세차를 하는지를 미리미리 알아낸 다음에 이 고객들에게 원하는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SNS를 보낸다거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만들 때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지만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아주 많은 투자 없이도 손쉽게 원하는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개인화, 추천, 예측 같은 그런 서비스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어요. 아마존에서는 쇼핑몰을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추천과 매출 예측 같은 그런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와 아마존 포캐스트가 그 예인데요. 이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이용해서 롯데마트는 상품 쿠폰을 미리 제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화된 상품을 추천해주고 있고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물류 예측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포켓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검증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AI 기반으로 아마존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1995년도에 아마존닷컴의 첫 화면을 보시면요. 거기에 IGN 에디터라고 하는 추천 서비스 기능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존이 책을 팔고 있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책을 추천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저자를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99년도에 아마존닷컴의 총 매출의 35%는 이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상품을 주문을 하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 순간 여러분들의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배송되는지를 미리 예측하는 그런 기술을 이미 2014년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간 총 500억 회의 예측이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예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좀 더 빨리 배송하기 위한 그런 물리적인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물류센터, 배송센터에는 로봇을 사용해서 물류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학습을 통해서 예측된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배송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존의 물류센터를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물류센터는 이런 식으로
로봇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로봇은 이 빈이라고 하는 선반에 물건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류센터라고 하면 라면은 라면에, 쌀은 쌀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마존은 좀 그렇지 않죠. 아까 예측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상품을 패킹하는 분에게 이렇게 자동으로 로봇이 갖다 줍니다. 그래서 상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상품을 빨리 배송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의 물류센터에는 굉장히 다양한 로봇이 사람이 하기 힘든 일들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존의 물류센터에는 로봇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람이 많이 잘렸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아마존에 얼마나 다양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분은 하시는 일은 로봇 관리자 역할입니다. 로봇을 아침에 조회를 하는 거죠. 로봇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일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일하러 보내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의 물류센터에는 이렇듯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로봇 관리자, 그리고 이 로봇을 수리하시는 수리공학자들, 그리고 로봇의 인공지능 모델을 튜닝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한 물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데이터 과학자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 물류센터에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에서 해결하고 있는 문제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로봇이 이런 빈을 가지고 오면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재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이 한번 돌고 오면 또 한 번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물건이 사라졌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컴퓨터 비전을 사용해서 이 재고 파악을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물건의 개수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값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하지만 로봇이 빈을 옮기는 동안에 약간의 물건의 변화가 있겠죠. 물건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물건이 잘못 당기는 수도 있고 가다가 물건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물건의 디펙션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캐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딥러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은 물건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손쉽게 파악을 해주는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선반 속 물건 개수라든지 크기, 위치 파악을 손쉽게 할 수 있어서 기존보다 더 성능 높고 정확하게 재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물류센터에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별로 없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수적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사진을 찍어서 그것들을 처리를 하려면 그것들을 클라우드로 업로드한 다음에 모델을 학습하고 그래서 정확히 만들어진 모델을 물류센터에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더 빠르게 배송을 하기 위해서 드론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드론을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배송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 배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드론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물건을 고객이 주문하면 농촌 지역에 30분 정도에 빠르게 배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실제 배송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 드론이 배송을 하려고 하면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또는 풍속이 얼마나 빠른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드론 배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론 배송을 완료할 지점까지 낙하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드론을 실제로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계산과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5만 개 이상의 디자인 변형이랑 3천만 개 이상의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AWS가 제공해주는 대용량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미리 만드는 것을 실제로 실험적으로 미리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드론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실험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컴퓨터를 통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배송이 되고 있는 현장도 실제 현장에 가서 하기 전에 이런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정확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 거리에 있는 물건을 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배송을 할 때 사람이 만약 들어오면 배송하기가 힘들겠죠. 사람이 나가고 나면 안전하게 착륙을 해서 배송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릴 혁신 사례는 아마존 고라고 하는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네, 물건을 쇼핑을 해서 결제를 할 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것을 없애주는 혁신적인 매장이 되겠습니다. 아마존 고에 가보시면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터치하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찍고 그냥 밖을 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굉장히 꿈과 같은 일인데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네, 아마존 고에서는 컴퓨터 비전 기술, 그리고 딥러닝 기술, 센서 퓨전 기술을 활용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스트 워크아웃 테크놀로지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마존 고가 베타 서비스를 할 때 실제로 저희 본사 앞에 있는 매장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초에 공개로 오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시면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밖에서 결제하고 나올 때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데 들어갈 때 줄을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손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여행을 하시게 된다면 한번 꼭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존 고 매장에 들어가시면 천장에 굉장히 많은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카메라는 수백 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사람들의 움직임을 하나의 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러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어떤 물건을 짚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특히 물건을 짚을 때도 팔의 위치와 근육의 위치, 그래서 이 사람이 물건을 짚는지 아니면 물건을 훔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아주 놀라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에 굉장히 많은 아마존 고 매장이 있고요. 이러한 식료품 매장에는 아마존 대시카트라고 하는 특별한 장바구니가 있습니다. 이 대시카트에 물건을 담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담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원하신다면 물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녹색 라인을 통해서 나가기만 하면 바로 기다리지 않고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의 정말 다양한 혁신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의 프라우드 디텍터라고 하는 부정 사기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부정 사기, 그리고 주문 결제를 가짜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탐지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아마존에서 이미 많이 축적된 기술을 AWS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코드 글루라고 하는 서비스는 프로그래머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필요한 코드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베카사라고 하는 별장 제공 회사는 부정 별장 예약을 판별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고요. 아마존도 프라임데이라고 하는 대용량 이벤트 서비스를 할 때 컴퓨팅 파워를 줄일 수 있는 코드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AI 기능 서비스들은
여러분들에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수십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AI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다면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들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프 베조스가 한 말을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려면 옆에 있는 사람의 어깨 위에서 같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이러한 좋은 발견을 하게 된 것은 기존의 과학자들의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봤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AI 기술과 그리고 많은 회사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는 메시지였길 바라며 강의 열람을 이만 종료합니다. 자, 그럼 사전 공감 인터뷰 클립으로 선정되었던 학습자분의 변화된 정도를 함께 확인해 보면서 오늘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소 AI 기술은 진입 장벽이 높아 보였는데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쉽게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통해 소개된 글로벌 기업의 실시간 통역 AI와 AR, VR 기술이 탑재된 홀로렌즈 사례가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AI 기술이 추구하는 방향의 핵심에는 늘 사람이 중심이라는 점과 인공지능이 미래의 최대 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비스 기업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네요. 잘 들었습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코드 접속을 해제합니다.